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하루하루 살얼음인 우리 시장 분위기,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좀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일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 금요일에는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색깔을 잡을지 우리가 또 판별하는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참 힘든 우리 시장 분위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잡아봐야지 조금은 마음 편하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힘을 좀 내셔야 됩니다. 저기에서 지치시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장세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신 거, 오래 기다리신 거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치시고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중에 내가 왜 여기에서 손절했지라는 생각이 뇌리 속을 떠나지를 않으실 거니까 지금부터는 손절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리신 만큼 더 기다려주신다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날 곧 오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서 종목 상담 시간 저희가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더욱더 가까이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고민 시원하게 좀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전화 상담이 조금 부끄러워서 문자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고민 진단해 주시고 좀 명확한 또 해결 방안을 담아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받는 동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 영풍재지 관련해서도 소식이 좀 들렸더라고요. 네. 내일 이 거래가 재개되면은 조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은 지금 영풍재지가 거래 정지가 되기 이전에 쌓여 있었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 통계치에 잡히다 보니까 미수금이 이조나 된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통계치가 정상화가 되려면 내일 영풍재지가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미수금이 어느 정도 변제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키움증권사에서 변제가 되지 못한 미수금이 내일 시장의 물량이 풀렸을 때에 그 물량을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기관들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미수금이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연출이 과연 며칠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재개되는 시간은 8시 30분 장전부터가 아니라 장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9시부터 개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전 시간에 물량 확인할 수 없겠죠. 그리고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는 미리 매수를 걸어놓는 그 물량들에 대한 확인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제대로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일만큼은 영풍재지만큼은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5천억이나 쌓여 있는데 그 미수금을 누군가가 매수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미수금 변제가 안 되겠죠. 그 미수금이 줄어드는 양을 확인하시고 영풍재지를 진입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 악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풍재지에서 더 이상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공장의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동이 중지가 된 것은 100% 영풍재지에서 만들고 있는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보여줬었던 그 100%의 물량을 공장의 가동 중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동이 중지되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매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영풍제지는 더 큰 폭의 하락을 맛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풍제지에 들어와 있는 이 미수금의 변제가 얼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영풍제지와 대한금속의 주가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검찰에서 어떠한 내용의 이슈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신 이후에 영풍제지를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미리 영풍제지를 진입하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키움증권뿐만이 아닙니다. 연기금 또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연기금은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영풍제지를 어떻게 샀습니까? 패시브 자금처럼 샀단 말입니다. 연기금은 말이죠.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고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연기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든 연기금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패시브처럼 들어가는 자금이구나라는 걸 시민들은 몰랐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몰랐겠지만 종목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금도 50억 이상, 많게는 70억까지도 영풍제지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자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야겠죠. 그러면 그 자금이 나가려면 키움증권에 있는 반대 매매와 맞물릴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 또한 나가는 건 우리가 장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영풍제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장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제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와서 그 분위기가 이어질까 기대도 했었는데 오늘 또 반납을 하더라고요. 속았죠.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간략하게 속았습니다. 말씀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스마트팜 관련주, 정보 보안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너무나 많은 치매까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에 반해서 후속주자들의 힘이 약했다라는 거,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영풍제지의 미수가 통계치를 지금 속여내고 있다. 눈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내일부터는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미수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무엇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수급의 주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었던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대한 보고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일도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와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 AI와 로봇까지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 하지만 반도체가 그만큼 크게 상승폭을 가져가야만 수급이 어떻게 분산되겠죠. 왜입니까? 반도체 관련주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그에 반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 다른 테마의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오늘처럼 보수적으로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진입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문의 주시고 계신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와 문자로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종목 상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네, 패스요. 네패스요. 네, 비중이랑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9,250원에 30% 정도 네, 됐네요. 19,250원에 30%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손실 중이셔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님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I 관련주고 반도체 관련주인 거는 알고 투자하신 거죠? 네, 예. 네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차트상에 네. 보시면 바닥 구간이 이미 다져진 게 올해 1월 달입니다. 그죠? 네. 1월 달에 바닥이 다져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보시면 매수하셨던 가격이 저항을 좀 받았었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네. 이탈한 자리도 마찬가지로 19,250원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네. 네, 근데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19,25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네패스는 2만 원은 넘어갈 거예요. 22,000원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고점을 잡아드리자면 이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27,000원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패스는 지금 내일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런데 네. 그 외에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AI와 관련된 이슈로 네패스의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못 올라갔단 말이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패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다. 그리고 바닥까지 온 기간 동안 정말 잘 버티셨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상승을 조금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진짜 크지 않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어저께는 네.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 거의 빠지다 보니까 좀 그게 걱정돼가지고요. 걱정되시죠?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왜 네패스만 안 올라갈까 이런 생각 하셨죠? 예, 예. 네, 근데 기다리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가기가 더 쉽고, 근데 여기에서 27,000원까지 가려면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22,000원까지는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 안에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27,000원까지 좀 욕심을 내보고 싶으시다. 왜냐면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비중을 22,000원에서 절반 정도 한번 덜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한 16,500원 정도에서는 줄였던 비중을 다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22,000원을 한번 이번에 넘어가면 둔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둔턱을 돌파하게 되면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27,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22,000원에서는 비중을 한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도 버티시면 됩니다. 그렇게 버티시다가 16,500원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때 다시 줄였던 비중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 내려가겠죠. 네. 네, 그러면 22,000원에 왔을 때 전량을 매도해도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 물량 16,500원 아래에서 진입했었던 15%의 물량은 22,000원까지 올라가면 온전히 수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도 네패스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지금 진입한 진입가가 박스권의 중상단이라고 보셨을 때 22,000원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비중을 절반만 줄이느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올 경우에 22,000원을 넘어서 27,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22,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 너무 아쉬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을 절반만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19,0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 16,500원까지도 안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비중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예. 네, 네, 기다리시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수익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지금부터 수익 맛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패스 수익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92,900원에 네. 64%요. 92,900원에 64%. 아,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데 손실폭이 좀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위태롭다고 보는 게 맞을 건데 왜냐면 네.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평균 네. 단가가 너무 높으신 게 조금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차트가 지금 644일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과거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644일밖에 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추세는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평균 단가 자체가 높으시고 거기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 추세가 절대로 꺾이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호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은 최소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8월 달에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자금들이 꽤나 많이 들어왔었어서 9월 달에 매우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9월 달만 힘들면 됐었는데 거기에 추석이라는 악재까지 끼면서 추석까지 힘들었었는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면서 겹악재가 지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이랑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큰 하락을 보여주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제가 가격 하나를 제시해 드릴 건데 그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더 주셔야 됩니다. 76,000원 정도, 76,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7만 원은 넘어갔는데 76,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손실을 보시더라도 손절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차트로 봤을 때에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매수하셨던 가격 위로 올라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한번 문의를 더 주셔야 이거 좀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버티셔도 돼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왜 드리냐면 7만 원은 넘어가는데 7만 6천 원을 못 넘어갔다라는 건 실적 발표 나왔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개선이 되면서 지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 횡보를 하는 가격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더 판단을 해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손실을 보고 나오실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꼭 한 가지만 7만 원이 넘어갔는데 7만 6천 원을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네. 92,900원에서 손실을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는데요. 네네. 손실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아니죠. 7만 원 넘어가서. 네. 지금 손실을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비중도 너무 높으시니까 지금은 절대 손절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전저점을 깨기는 했어도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니까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손절하신다고 다른 종목도 매수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최소한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손실을 보고 나오셔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고 7만 원 넘어가서 그때 가서 우리 같이 어느 가격에서 손절해야 될지를 한번 상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92,900원까지 가면은 이제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많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못 갈 상황도 있고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2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다리실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7만 원이 넘어간 이후에 한 번 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LNF 상담 주셨거든요. LNF 매수가 25만 원에 비중은 30% 담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목표가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2차 전지 오늘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부대장급으로 이름이 좀 정평이 나 있었던 기업이었었는데 상승을 보여준 것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KB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2차 전지 숏 LNF ETF 상품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면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진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2차 전지 시장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전기차 시장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라면서 설명드렸던 거 바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 리사이클링 정책이 펼쳐지면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매우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대장주 뭡니까? 에코프로 오늘도 8% 넘게 빠졌는데 거기에 더불어 시간외까지 이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NF는 에코프로를 지금 현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잖아요. 50% 정도 손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40% 정도 되시겠죠. 그런데 이걸 이 가격에서 내가 팔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네. 최소한 지금 이제 10월 말이니까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손절하시는 가격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왜 기간을 보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그 기간 안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주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뭘 설명드렸습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대주주들도 지분을 매도해야 할 텐데 주주들도 지분을 매도해야 할 텐데 그 매도 시기가 11월 중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조금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산타랠리까지 2차 전지 시장이 나쁠 거라는 전망치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에 2차 전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였습니까? 2차 전지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상승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리튬 가격이 인상됐다. 하지만 월 단위로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하향 추세를 일어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반짝 반등했을 때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LNF만 보시면 되고요. LNF의 에코프로까지만 보시고 종목의 반등이 나오는 기점이 어디인지만 우리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LNF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손절은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는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LNF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주실 때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주셔가지고 네네네. 한번 목표가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를 정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수급이 붙는다면 2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겹악재가 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을 많이 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그 자리에서는 내가 종목을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자리까지는 조금 버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F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번호와 문자 아래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진 고민들 직접적으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상담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팜 고민돼요라고 보내주셨어요. ST팜 7,2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시는데 지금 좀 손실 중이시라서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T팜 어떻게 보실까요? 72,000원이요. 네, 7,200원에 지금 20% 비중 담으셨는데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니면 어제 사셨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주가가 저점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시고 매수하셨으면 제가 여기에서 뭐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얘기가 결국에 원하시는 건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해당 종목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왜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는지 말이죠. ST팜은 물론 이슈는 있죠. 이슈는 있는데 전저점을 이탈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탈하고 나서 어제 혹은 오늘 매수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게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매매하는 방법이나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드리는 얘기는 현재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 기준인 거고 과거에 매수하셨다면 언제 샀겠습니까? 지금 몇 군데 짚어드릴게요. 이 저점에서 정말 잘 사신 거죠. 이 자리에서 저보다 매매 더 잘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 시점으로 보면요. 언제입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종목을 들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을 매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얼마나 기대 심리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언제 매수하셨겠습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게 맞겠죠. 근데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왜 매수했는지 이 종목을 왜 들고 가려고 하는지 본인이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려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중에서도 해당 종목은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죠. 차트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도 뉴스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도 뉴스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차트는 봅니다. 그리고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도 뉴스는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을 이탈하면 말이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주가가 올라가기 매우 힘들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8만 원. 네, 8만 원 정도 오시면 해당 종목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량 매도하시고 매매하는 방법을 바꾸시지 않으면 더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8만 원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대응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레드캡 투어 고민된다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레드캡 투어 매수가는 23,231원 그리고 비중은 4% 잡으셨습니다. 자, 지금 레드캡 투어가 오늘장에서는 14,53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비중이 좀 작기는 한데 손실폭이 커서 고민이 좀 크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레드캡 투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정말 많이 네. 힘드신 자리이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과거에 사셨다가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도 반대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탈했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이 형태를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겪지 않고 매수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부터 평균 단가까지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레드캡 투어는 여행 관련주잖아요. 그냥 네. 투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갈피가 잡혀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투어와 관련돼서는 대형주들 빼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게 용할 정도로 잘 버티고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저도 지금 이 종목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상장된 지는 꽤 오래됐단 말입니다. 지금 2000년대에 상장돼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굳건히 버텨왔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 하지만 상장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저점 이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레드캡 투어가 처음에 상장된 이래로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졌을까요? 오히려 더 커졌겠죠. 그러면 커지면서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해당 종목 기다리신 기간 자체가 길고 지금 비중이 4%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바닥이 잡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둔턱이 생길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최소한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2배만큼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하셔서 탈출이 아니라 수익 구간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레드캡 투어를 매매하신 분들께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서 비중이 진짜 10% 이상이셨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 못 드립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바닥으로 얼마나 더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건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건 주가가 바닥을 디디고 한번 둔턱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몇 %나 더 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시점에 제 생각에는 한 3개월은 더 지켜봐야겠죠. 올해는 아닐 거니까 3개월 정도 더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상승세로 이어지는 시기가 올 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다가 그때 가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 추가 매수 전략을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신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상담을 다 해드리지를 못해서 조금 저도 아쉬운데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주셔서 종목 상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타임특가 종목이 또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꼽아주시는 타임 특화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8784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하락장 되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또 토르 종목들의 성적들은 좋잖아요. 리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토르 종목은 장이 안 좋으면 안 나옵니다. 자, 메가토르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영업무역이죠. 영업무역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영업무역은 의류 관련된 이슈가 있다. 의류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한 가지 국제 면화 가격의 하락으로 OEM 업체의 수익성이 증대될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면화의 가격이 하락해도 우리가 소비자가 의류를 사는 가격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면화의 가격이 내려가는 건 결국엔 OEM 업체들의 매출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영업무역을 왜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왔느냐. 자, 포착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 추세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올라갈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 매우 안 좋은 시장 상황이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좋은 시장이었었는데 캔들을 보세요. 갭을 띄우고 음봉에 오늘은 어땠습니까? 살짝 갭이 뜨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갭이 뜨진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5%나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는 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락해서 바닥이 다져지고 나서 상승을 보여주려는 이 자리, 그 말은 과거 시점에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1차 5%, 2차 검은색, 3차 파란색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영업무역은 파란색 저항선과 검은색 저항선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의 매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매도를 하기 위한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영업무역은 이번 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금요일 날 하락한다면 그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내일 하락해 줄 때 시장도 동시에 하락한다면 그 하락 추세에 몸담지 마시라고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도 아직 물량이 25%가 남아 있으실 거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은 줄을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물량을 온전히 다 받아내고 주가를 상승시키면 나중에 단기간에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단기간에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좀 되어주는 게 영업무역 입장에서 바닥에서 중단 박스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업무역을 소개시켜 드릴 때 리뷰 종목이긴 하나 상승을 같이 한번 더 맛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업무역을 첫 번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STO입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주인데 비트코인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고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런데 돌연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연내에 미국의 SEC라는 뭡니까? 미국의 연방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 그러면 현물 ETF가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은 그때부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치, 내재 가치를 인정하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화폐로서 이미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지하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황. 거기에 한 가지 더. 내년 4월에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 사기 매우 적합한 자리네라는 걸 아실 텐데 반감기는 말이죠. 채굴을 하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양에서 한 번 더 반감이 되는 겁니다. 절반으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채굴을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올해 한 달에 한 개씩을 채굴을 했다면 내년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개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자연적으로 내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매수하기에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매수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겁니다. 자회사인
갤럭시와 메타버스와 광고 플랫폼 기업인 LB 프로토콜이 손을 잡고 유틸리티인 토큰 갤럭시아를 만들고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확장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 말은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LB 프로토콜이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광고로도 그렇죠. 비트코인을 광고에도 사용을 하겠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나요? 초창기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버스 탈 때 토큰 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뭘 썼습니까? 티먼이라는 조그만한 왜 핸드폰 같은 데 걸고 다니는 그런 토큰으로 변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카드사에서 카드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 토큰처럼 광고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겠습니까? 모바일 광고를 보면 코인을 준다.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5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선도할지를 보는 것이고 관련주들 보시면 다날 모르시는 형님은 안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누님은 계실 수도 있지만 왜? 형님들 게임하시면서 결제할 때 다날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뭡니까? 코인과 관련된 두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위지트까지 모두 다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비덴트의 상장 폐지가 나오면서 점점 더 시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빗썸 또한 이슈가 나오고 있었죠.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전부 다 매입하고 상장 폐지시키려는 이슈 또한 한번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결국엔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소는 어디만 남습니까?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죠. 그런데 업비트로 매매하는 것 외에 우리가 업비트를 사용하는 주 목적이 되는 거,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를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니죠. 중국에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하면 진짜 위험할 것 같으니까 누군가로 표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2017년, 18년, 19년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만 경쟁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우디까지는 그래 비벼볼 만해. 그런데 인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인도가. 왜입니까? 중국이 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인구수. 그런데 인구수는 인도가 더 많습니다. 다만 무역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 항만도 없어. 그렇다고 비행기에다 물류 실어가지고 태워서 보낼 겁니까? 그 비용이 얼마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는 없지만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글과 애플이 지금 인도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은 미국만 견제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서는 누구도 견제해야 됩니까? 인도도 견제해야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돈으로 지금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 거 사우디아라비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년은 말이죠. 지금 현재 시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광맥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아람코를 통해서 뭘 확인했습니까? 아람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과 전 세계의 시장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다 확인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는 상황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왜 매수해도 좋으냐. 다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내려오다가 반등을 나온 자리에
지금 바닥을 잡힌 첫 번째 둔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둔턱이 나올 때에는 에이트너 인베스트먼트 매수할 수 있겠죠. 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고 내년 4월까지 한번 파동을 보여준 이후에 반감기가 오고 나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가장 좋은 자리다라는 거. 자, 위지트 또한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지만 전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동전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위지트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저점을 이탈했는데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감기가 도래한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4월 달에 반감기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반감기가 온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다날이나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보다 위지트 같은 동전주에서 이제 1,000원짜리로 올라온 종목이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이 전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1차 둔턱을 만들기 위한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토르 기법의 망치 모양이 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끝났다라고 해석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4월까지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6개월의 중기 스윙 트레이딩 매매로도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오 스마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이오 스마트는 오늘도 시장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유커에 대한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으로 인한 이슈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어떤 기업이 라미 화장품. 라미 화장품이라는 기업을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99.87%인가 그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온전히 바이오 스마트의 매출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 상황에 진단 키트 또 나옵니다. 환절기 오면서 날씨 추워지면서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위험성 터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IC 카드 의약품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건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11월 3일 중국과 제주의 단체 관광 전세기가 운항이 재개되면서 이로 인한 수혜까지도 맛보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관군제가 돌아오고 있다. 관군제로 인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얼만큼. 처음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여행하겠죠. 그리고 시술 받겠죠. 그리고 사 간단 말입니다. 여행을 오든 시술을 받던 한국 땅을 밟을 때에는 포커싱이 달랐지만 귀국할 때에는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모두가 다 한통속이에요. 화장품 들고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자, 뷰티 스킨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바닥을 지지했지만 마찬가지.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미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올라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코스나인은 전저점을 이탈하려는 이 의학스러운 하락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 자, 바이오 스마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둔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둔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저점이 최근에 경신됐죠. 그것이 악재가 되기 때문에 얼만큼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엇이 떴다? 토르 기법이 떴다. 그래서 4,340원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투자하셔도 얼마나 됩니까? 20%의 수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가지 타임 특가 종목을 나도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상화폐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 화장품 관련주를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8784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셔도요. 링크를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